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지난 방송 공약주 리뷰와 또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급락에 하락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는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며 0.45% 올라간 2,6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며 1.54% 오른 76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바이오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떨어졌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함께할 응급닥터는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또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락장에 강한 남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말고 벌써 이제 우리가 8월 말에 지금 현재 8월 30일까지 지금 시간이 접어들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8월을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든 한 달을 좀 보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드렸었던 만병통치약 종목들을 한번 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나스닥 투자로 일단은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ETF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안정 종목이라고 생각했었던 빅테크 종목들 대응 자체를 봤었을 때 이 하락과 상승에서 사실상 좀 정신 차리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을 가져갔었던 8월 5일 날 기준으로 큰 낙폭을 보여줬었던 시장 자체가 지금 다시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를 지금 많이 소화를 시키고 가장 최근에 중요했었던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 8월 달 지금 19,500대 선에서 지금 일단 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블랙 먼데이를 거쳤었던 내용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고용에 대한 쇼크, 충격 자체가 시장의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키워갔었고요. 아직까지 그 내용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도 100% 소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금 우리가 9월 달을 지금 현재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부터는 또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겠죠. 자, 9월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조정을 받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준까지 이제 산타 랠리까지 보면서 상승장을 이끌어가기 전에 마지막 조정 장세를 보통 나타내는 편이에요. 그럼 9월 자체가 조정을 상승을 이끈다라고 하더라도 눌림을 가져가고 하락장에 대한 연속점에서도 그 시작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9월을 지금 가져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냉철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9월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다음 주 있을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장에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침체에 대한 이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사실상 긍정적으로 무덤덤하게 풀어갈지 오히려 더 독이 돼서 큰 낙폭으로 이어질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려 지수 기준으로는 나스닥은 아직도 더 혼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폭은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변동성장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강한 하락도 아니고 또 강한 상승을 키워갔었던 시장 흐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미국 시장 자체에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가격대나 내용 자체 위아래 변동성이 있었을 뿐 추세나 내용 자체는 크게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발 충격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좀 단발적으로는 사실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적이 워낙 좋게 잘 나와줬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트리거 삼아서 매도세에 대한 지속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 혹은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판단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거지 이번 내용 자체로 하락을 이끌어갈 만한 내용 자체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장 대응하시는 분들 혹은 다음 주 기준으로 한 주간 대응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금요일까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현재 구간대 유지 혹은 오히려 반등에 대한 내용 자체 한번 좀 담아두시면서 시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청자 커뮤니티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부시맨빵님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왜 떨어졌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9일 아침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좋았는데 기존 예상치보다 스트릿 컨센서스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에 급격하게 실적 기대감이 올라갔던 컨센서스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실적 가이던스와 또 블랙웰 칩 지원까지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 일어났는데 전문가님,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전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금 이 하락 자체는 여러분들 좀 당연한 결과였어요.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사실 지난 TV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대응을 했었을 때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는 무조건 실적은 좋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빠질 수가 없어요. 현재 수주라든지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실적이 사실상 꺾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EPS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총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자체도 이보다 높게 나와졌는데 사실상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엔비디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말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픽 카드만 팔던 회사가 지금 현재 시장의 대장이 되고 시총 가장 지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계속 1등을 했었던 종목이 아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좀 비유를 하면 항상 전교 1등하는 애들의 비유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 나보다 못했는데 혹은 뭐 반에서 한 절반 그러니까 뭐 20등 정도 하던 아이가 갑자기 10등, 5등 치고 올라오더니 갑자기 1, 2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늘어나더니 또 1등을 하는 횟수 자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거의 뭐 1년, 2년 동안 갑자기 1등으로 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1등하는 친구한테 대한 기대값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잘할 거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 다음에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이번에 1등했는데 갑자기 다시 20등으로 돌아오고 혹은 뭐 30등이나 전교 꼴찌를 하는 경우는 우리는 살면서 절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자체가 당연히 좋을 거고 얘는 당연히 엔비디아니까 1등을 할 대장을 할 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가 알고 있었어요. 대신에 이 안에서 그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던스나 예상치 나와져 있는 데이터 자체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통계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좀 미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 내용 자체가. 예상치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져갔었던 엔비디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결과에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낙폭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웰이 지금 나오기 전에 이제 현재 만들어진 H100이나 H200 칩 같은 경우가 사실 B100까지 넘어오면서 이 수요에 대한 대처, 이런 질문에 따른 내용 자체, 그리고 수요에 대한 증가, 거기서 매출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좀 안겨지면서 단기적으로 컨퍼런스 콜까지 가져간 뒤에 프리장에서 8%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어제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본장 넘어가면서 그 낙폭을 줄이면서 2%대, 1%대까지도 낙폭을 줄여줬다가 결론적으로는 6%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 시장을 또 본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2% 수준의 지금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이미 실적 자체가 이전치보다 120% 자체가 지금 넘게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나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혼나야 되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낙폭이나 내용 자체는 알겠지만 향후 방향성이 완벽하게 꺾인다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지수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낙폭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 단기적인 내용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계가 단발적인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서 단타성 대응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했었던 결과고 앞으로 이 내용 자체로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현재 자리값을 좀 멈추면서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홀딩 보신 다음에 적정성 가격대에서 한번 또 비중을 줄여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어서 현재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타탕님이 중국 지수가 저가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중국의 상해 종합이나 홍콩의 항생 지수가 그동안 낙폭을 뒤로하고 오늘 오랜만에 상승 중인데요. 특히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추세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중국의 증시가 바닥권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증시가 될까요? 중국 증시? 자, 일단은 우리가 증시 방향성이랑 또 경제랑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나 내용 자체에 딱 맞아서 지수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미 뭐 경제학자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다들 100억씩 있을 거예요. 100억, 500억, 1000억까지 있겠죠.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뷰나 내용 자체 정확하게 글로벌 시황 자체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지 않다라고 하면 매번 맞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랑 지금 현재 차트의 가격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비슷한 흐름이나 내용 자체는 맞지만 항상 똑같진 않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중국 경기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시금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지수가 쭉 끌어올릴 것이다. 이 내용이랑은 좀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수 자체는 바닥권이다. 한 번에 지금 단발적인 매수세나 내용 자체는 받아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경기 중국 쪽 데이터 지표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실상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소비라든지 이런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의 추세가 지금 현재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 경제 자체가 오히려 꺾여준 상황인데 되려 그래도 좀 중국 경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대외 쪽에 대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계속적으로 더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미중 갈등 이런 얘기 계속 나와주면서 제재를 가져가고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미국과 중국은 다 틀어졌고 더 이상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거의 안 가져가서 오히려 박살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중국 쪽에서의 이제 수출 최고 흑자로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사실상 좀 아이러니하게 미국이에요. 그 수치 자체는 계속적으로 최고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로 표현될 수 있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국 쪽에 계속적으로 풀려주는 중국 쪽 상품 자체가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이 이제 시작 지점이고 여기서 더 강한 제재를 보여줬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고 이미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오히려 더 큰 제재를 받으면서 안 좋게 쏟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시금 18,000대까지 이제 좀 터치를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역시 오랜만에 지금 다시금 터치를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이고 오늘자 좀 강한 급등을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세나 내용 자체 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수 지속성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발적인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를 보면 항생 지금 일단은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21,000대까지 지금 현재 18,000을 이탈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경기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는 악재에 대한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소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대 맞아 떨어지면서 매도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수직 다이빙을 가져가면서 이 구간대에서부터의 낙폭은 앞에서처럼 매섭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대 해석 자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가 전 세계 시장을 좀 덧치면서 같은 낙폭, 커플링 흐름 자체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단발적인 지금 현재의 상승만 조금 즐겨보시고 하락 전환하면서 꺾이는 관점, 일봉상 확실히 변곡을 그리면서 꺾이는 매도세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소는 그때부터 매도 순응을 하면서 좀 공격적인 대응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현재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주식 배우님 이해님이 애플 감원 소식에 불안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감원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뉴스로는 애플이 오픈 AI 투자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전문가님, 이 앞으로 애플의 주가 전망과 또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최근 보면 진짜 또 애플이 또 할 말이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앞에서의 낙폭을 보고 우리가 최근에 하락장을 맞이했었을 때 정말 큰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다시금 또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엔비디아 쪽에서 좀 안 좋고 지금 좀 변동성이 심해? 그러면 수익 봤었던 엔비디아의 자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어요. 그만큼 최근에 애플에 대한 내용 자체, 상승폭 자체가 최근 시장에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지속적인 양봉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이전 고점까지 회복을 좀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감원 소식은 이번에 애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이 다시금 현재 감원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사실 AI랑 연관되지 않은 기업들마저도 현재에 대한 상황,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감원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는 담아둘 수는 있다지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추세를 이렇게까지 크게 맞이한 애플에 대한 기준 그리고 충성 고객이 큰 애플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도 사실상 단발적으로 전고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애플은 조금 더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폭은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승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40에서 250 사이 정도를 최대 고점 삼아서 또 거기까지 지금 일단 좀 단발적인 추세 보시는 거 이 정도까지만 추천드리고요. 이게 260, 70, 80 해서 300대까지 단발적으로 지금 올라가기에는 현재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녹록치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자체 좀 단발적으로 봐주시고 좀 장기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제 사인을 좀 드릴 거고 올 연말이나 내용 자체에서 자리값 자체가 충분히 나와줄 것 같은데 그때 사인 드리면서 이 타이밍에 딱 보시면서 매집을 해 나가시면 사실상 우리가 좀 미래를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감원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애플은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 수익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상승률인데요. 자, 먼저 8월 16일 날 팔로알토 이 종목 최고가 기준으로 12.22% 상승했고요. 또 8월 9일 날 HD 이 종목도 10.81% 상승했고요. 8월 2일 날 ABT 이 종목 최고가 기준으로 3% 상승했고요. 또 7월 19일 날 3M 이 종목도 27% 상승했고요. 7월 12일 날 똑같이 FNGD 이 종목 67%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만병통치약 상승률이 너무 좋습니다.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상승률도 좋고 일단은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거의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팔로알토부터 일단은 좀 체크해서 보시면요. 사실상 오히려 고점 자체는 좀 더 높았어요. 최근에 고점을 일단 좀 높게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다시금 추세를 잡아주면서 고점 대비 추세를 잡아주면서 매수세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에 대한 추세 자체까지만 일단은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으로서 일단은 목표가나 내용 자체 아직 터치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 관점 지켜볼 거고 현재에 대한 고점이나 내용 자체에서 절반 정도 청산해 보면서 일단 대응할 만한 내용 자체 아직까지 수익권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디포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앞에서 제가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S&P나 다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보다는 다우 쪽에 지금 현재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이전에 빅테크에서 달려갔었던 자금들 자체가 일부 이탈을 하면서 순환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일단 가져갔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 지수 안 좋았을 때나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을 때나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받진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 방향성을 좀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홈디포 역시 10%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자리값이 이탈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 홀딩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에버 레버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세 내용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단발적인 밴드 상단 라인테에 지금 좀 걸쳐 있으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제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역시도 한번 단발적으로 뚫어주면서 단기적인 수급이나 내용 자체를 받쳐줬을 때 단기 슈팅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단기 슈팅에 대한 끝 지점 내용 자체 최대한 어쨌든 고점 부분대에서 비중 자체 축소를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바라볼 테니까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M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전에 제가 사실상 이 실적을 바라보고 이 슈팅 자리값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현재 수익률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갭까지 띄워주면서 크게 상승폭을 가져가기 이전부터 이 종목을 바라봤었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일단 대응이나 내용 자체를 바라봤을 때 지속적인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사실상 보유 기간 자체는 저는 좀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단발적인 청산이나 내용 자체를 조만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QR 코드로 참여해서 목표가나 전략 내용 자체 한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NGD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부터 일단은 제가 들어갔었던 종목인데 최근 최고점 대비 수익률을 지금 좀 많이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발적인 지금 현재 구간대 가격대도 12%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어제자 엔비디아 하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빅테크 전반적인 단기적인 조정 자리감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전 수준 부근대까지 상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지금 현재 내가 좀 단발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유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의 만병통치약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계좌 빨간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022638-3987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할게요. 네, 우리 종목응급실 전화상담 진행할게요. 우리 전화상담 마지막에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HD 현대요. HD 현대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73,400원이에요. 네. 비중 5%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85,000원까지 갔는데 네. 그냥 오르다가 또 내리고 계속 지지부진하니 이러니까 이게 이대로 무너질 건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앞으로 전망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평단가가 너무 좋으시고요. 일단은 뭐 수익률 현재 나쁘진 않으신데 그래도 우리가 극한의 수익을 좀 볼 수 있게 지금 현재 상담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평단가는 너무 좋으세요. 지금 현재 자리값은.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보시면 평단가가 좋은데 85,000원대까지 지금 일단 상승폭을 가져갔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최근에 지지부진하면서 이 변동성에서 굉장히 좀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제가 좀 진단을 좀 내려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다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상 기간값을 그렇게 오래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다시금 한 번 정도의 지금 상단 라인대 84,000원에서 85,000원 수준까지는 지금 현재 상승폭을 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단발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 온전히 지금 얘는 글로벌 시황에 대한 내용 자체를 온전히 받아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실상 이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나 내용 자체를 떠나서 월요일장 블랙 먼데이를 거치면서 그 전부터 낙폭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을 때 얘 역시도 단발적으로 7%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 단발적인 상승 하락, 지금 현재 글로벌 시황이나 내용 자체랑 비슷한 흐름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현재 85,000원에서 87,000원, 9만 원대까지 가져가려면 나스닥이 지금 이전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시황 자체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끝이 얼마 남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이거 사실상 지금 수익률에서도 지금 플러스 효과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 바라봤었을 때 바로 끊지 마시고요.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 일단 좀 목표가 삼으시면서 거기까지의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84,000원 정도를 그냥 가져가시면서 비중 자체를 지금 현재 보유 포지션 기준 50%에서 70% 정리를 보신 다음에 나머지 한번 조금 더 홀딩 관점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관점은 업으로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84,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82,000원에 5%입니다. 10%에서 네네. 제가 6만 원 정도 돼서 5%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5%로 가지고 가는데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또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 종목 전문가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금 좀 속상하시겠어요. 일단은 비중 자체는 일단은 좀 줄여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낙폭을 계속 북쪽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제까지 떨어지나 일단 저점을 지금 계속 그리면서 낙폭 자체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지금 현재 종목 자체는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매도세나 내용 자체를 받아줬었던 종목이잖아요. 그거랑 지금 좀 더불어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대한 매도세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단발적으로 바로 오늘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돌리면서 여기서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 긍정적으로 판단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대응 전략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 이미 6만 원대에서 한번 손절을 가져가신 상태에서 46,000원대까지 지금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단은 비중 자체를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는 조금 더 홀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발적인 급등 자체는 사실상 조금 더 시간값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한 바닥이나 그럴까요?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자체를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정리는 못 드리는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좀 판단을 해서 지금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 34,000원대까지 지금 그려지거든요. 사실상 34,000원대까지는 조금 버텨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전에 6만 원대에서 손절받았던 그 비중 금액만큼 한 번 더 채워 놓으시면서 다시금 10%를 유지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지금 좀 물려 계신 지금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매도세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단발적으로 큰 만큼 사실상 한번 끌어올렸을 때에 대한 매수 관점 내용 자체는 충분히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로 객관적으로 평가드리면 다운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46,000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시면 33,000원, 34,000원 부근대에서 한 번 더 5% 비중을 더 담아두시면서 추가적으로 홀딩 관점 봐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현재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되고, 근데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다운이라고 매도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45,000원에 50%입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수익은 조금 났는데 네, 또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 그것도 궁금하고, 예. 네, 네. 오늘 방송에서 보니 주관사 선정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지금 가스공사나 하성별 그런 거를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외국계에서 투자하는 그 회사를 주관사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있었던 이슈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일단은 단발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이슈를 지금 좀 체크를 못했어요. 제가 오전에 따로 이제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 자체에 오늘 단발적인 이슈는 좀 잡아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 그런데 자체는 제가 선생님 주관사 선정이라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조금 봐야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거다 확실히 좀 명확하게 드릴 텐데 제가 단발적으로 보고 나서 이거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제가 확인하고 방송 끝나는 대로 이제 다시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 일단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 지금 현재 52,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45,000원대 평단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미 10%대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는데 현재 그 단발적인 이슈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담아둠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나 내용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3.78% 상승 자체는 보여줬었지만 큰 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일단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 내용 자체를 기점으로 좀 바라볼게요. 어쨌든 이슈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오늘 가격대가 가장 이상적인 청산 자리값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의 내용 자체는 기본적 분석대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상 이제 기술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글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기에는 사실상 최근에 눌림 대비 단발적인 반등 내용 자리값이 제가 주요 자리값에 대한 저항 관점으로 판단하기에 딱 좋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청자님 오히려 지금 현재에 대한 이슈나 내용 자체를 잡아두면서 이런 식의 내용 자체가 나와줬을 때 향후 추세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계속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여기서 단발적인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단가 지금 현재 45,000원대까지 해칠 정도로 지금 현재 매도 관점이 지금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비중 자체 50%나 지금 가져가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현재 52,000원 가격 월요일 기준으로 시초가 때 사실상 10% 정도까지 줄여주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종목 자체로 지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다운이고 기회 자체는 처음에 급락은 안 나올 거니까 시초가에서 사실상 비중 자체를 좀 많이 정리하면서 수익 자체를 좀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비중이 50%면 조금 많아서 덜어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HPSP예요. HPSP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7,000이고 20%네요. 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아, 네,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구나.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조금씩 올랐는데 한번 예.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평단가가 일단은 뭐 나쁘다라고 지금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요. 왜냐면 이미 앞전에 이미 한 34,000원대에서 반등을 했으면 가장 좀 베스트였지만 그 자리값을 지키지 못하고 평단가 지금 잡으셨던 자리값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리값 자체가 괜찮지만 이게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좀 무너지면서 매도세를 지금 좀 크게 보여주면서 눌림 자리값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바로 직전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값 단발적인 기준 한국가스공사에서 보여줬었던 그 상승폭에 따른 내용 자체가 이 618마디 값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는데 비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지 구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단발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추가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 관점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0% 좀 안 되게 지금 좀 물려 계시는데 비중 자체가 이미 20% 지금 가져가시기 때문에 20% 정도 더 여유가 있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물려 계신 주식 개수만큼 현재 비중을 더 타서 가져가는 자리값 현재 자리값 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29,650원의 종가를 보여줬는데 29,650원도 괜찮고요. 시초가 내용 자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매수 관점을 지켜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디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물을 타시면서 본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비중이 36,000원대에서 이미 37,000원에서 이미 20% 비중을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3만 원 정도 초반대에서 지금 비중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도 지금 단발적으로 20% 정도를 지금 바로 밀어 넣으셔야 현재 지금 평단가나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해봤을 때 33,000원대까지 지금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000원대까지 맞춰 놓는다라고 하면 3만 원에서 33,000원대까지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0% 비중을 가져갔었던 이 내용 자체를 여기서 내가 평단가 본절 혹은 약수익 정도 가져갔었을 때 여기서 딱 끊어주시면서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 물렸었던 이 내용 자체를 딱 풀어나가는 정도까지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면서 4만 원, 5만 원대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은 33,68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20% 월요일 날 비중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 구간대까지 한번 좀 보시면서 여기서 비중 5%, 10% 수준까지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정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진단드리는 거 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보기엔 조금 그렇고 단기적으로 비중 추가를 해서 수익 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 33,500원에 20%요. 아, 그렇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그게 얼마 정도 제가 바꿔 싶어요. 아,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시군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문가님,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나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쁘진 않죠. 일단은 빅파마 위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총 높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이제 좀 더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한올 바이오에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충분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격대 이미 평단가 자체가 나쁘지 않으세요. 이미 43,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를 여기를 거쳤었던 이 구간대가 저는 가장 중요했었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단가를 잘 버텨주시고 현재 구간대 기간값 조정을 잘 버텨보셨다라고 하면 다시금 단발적인 큰 상승 흐름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담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단발적으로나마 지금 현재 자리값에 대한 청산 관점, 내용 해석으로 일단 조금 판단해서 가격을 좀 설명드리면 이미 비중 자체가 20%를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이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시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일단 최종적인 가격 자체
정말 긍정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85,000원대까지도 그려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뭐 100%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드리긴 힘들겠죠.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49,600원에서 10% 덜어내 주시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추세 꺾이지 않는 이상 한번 조금 더 추세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만 원까지 한번 좀 목표가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요? 8만 원대까지 최종 목표가고요. 49,600원에서 비중 절반 축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 7만 원에 10%요. 네, 그렇군요. 두산 로보틱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못 팔았거든요. 근데 계속 빠졌었다가 이번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까지 봐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좀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미 평단가 부근대에서 지금 딱 가져가고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오히려 최근에 지금 바닥 대비 이 반등이 사실상 저는 마지막 불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요 지지 구간인데 이 구간대에서 좀 더 강한 추세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 해줬거든요. 사실상 얘는 진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빅데이터나 내용 자체 이미 상장했었던 구간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을 키워간다라고 하면요. 제가 사실상 좀 나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37,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사실 앞에서 일단 좀 놓쳤었던 거 좀 무시하시고요. 오히려 월요일장에서 차라리 7만 원짜리 값 딱 맞춰놨을 때 일단 정리를 보시고 사실상 조금 더 한 주 정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비농업 지표 보고 그 다음 주 추세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금 블랙 먼데이가 좀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잡히시면 탈출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64,000원, 63,000원까지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이미 평단가 오랫동안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전환되는 거 이거를 빠져나가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 진단은 다운이고요. 오히려 7만 원 지금 평단가 아직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 보시고 다음 주 한번 좀 보신 다음에 정말 3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재차 이 종목을 담아 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만 원요? 네, 37,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합병 저기 한다고 처리한다고 공시가 났었잖아요. 근데 최근 제가 지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추세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로봇이나 AI나 이 내용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 자체로 따지면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낙폭을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홀로 지금 현재 단발적인 상승은 조금 힘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다운으로 일단 드리고 일단 지금 종목 정리를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상승률이 이렇게 좋으니까요. 오늘 만병통치약 끝까지 설명 들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만병통치약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만병통치약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됐죠. 이제 25bp냐 50bp냐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금리 인하를 가져갈 것이고 금리 인하를 보여줬을 때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달러의 하락이에요. 달러 인덱스의 낙폭은 사실상 어느 정도 추가적인 낙폭을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금리가 고금리 상태 유지해서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강세를 보여줬었던 달러 내용 자체가 낙폭을 가져가면서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 모든 종목들 내용 자체가 오히려 하락폭을 크게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오히려 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달러는 하락, 오히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원자재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 안전자산 가격 역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자산으로 일단 이 팔라듐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좀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가격대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미 과거에 지속적인 고점을 그리는 자체에서 추세를 추격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낙폭과 데이터 자체를 맞춰준 상태에서 최근에 대한 단발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지속적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지속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손절가 내용 자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커뮤니티 내용 자체 여기 부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금리 인하가 있을 때 수혜보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요. 하단의 QR코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